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매주 일요일 2부 이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병찬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도 윤 대통령의 이 발언 논란 이어졌는데 먼저 윤 대통령의 목소리, 또 그다음에 조금 시일이 흐른 후에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물론 며칠 지난 후입니다만 바이든 맞지 않느냐, 욕하지 않았느냐라고 규정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날 출근길에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첫 출근길이었어요. 바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다른 문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MBC에 대한 고발까지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장 소장. 네. 대통령이 이 언급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는 바이든이라고 안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첫 번째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상을 밝혀야 하니 고발까지. 네. 그래서 당에서는 고소고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한 100번도 듣고 200번도 듣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냥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것 같다라는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 것 같고 저도 바이든이라고 들리고 근데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고 바이든이라고 말하거나 이걸 주장하는 쪽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대통령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참 저도 위축이 되고 이런 말 하는 것이 과연 제 신상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들린다고 또 그렇게 들린다고 신상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잘 알잖아요. 친하잖아요. 너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한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왜 네가 그냥 더 세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거든요. 그럼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가 87년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우리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게 뭡니까?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들었던 것을 이야기 못한다? 저는 만약 이걸 위협적으로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보좌진까지 했었던 당직자 출신인 장성철 소장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예. 그래서 아니 실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예. 누구라고 실명까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들은 걸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상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판이 우리 국정 운영이 이상해졌어요. 들은 걸 들었다 그러고 만약 그 말에 말실수가 있었으면은 그 말실수에 유감을 표명하고 또 민생을 향해서 행진하면 되고 정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억지고 우기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우기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를 지지하는 쪽은 그렇게 판단해 줄 거야. 이건데 이러한 일반 통행식 지시나 아니면 강요가 과연 국정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지율을 지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지 우긴다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거슬러 가서 순방 도중에 이 발언이 첫 보도가 나가고 무려 15시간이 흐른 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어찌 보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입장이죠. 표명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그 다음날 출근하며 아니 사실은 내가 바이든이라고 말한 거 맞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한다. 그러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뭐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 네.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 고민 끝에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으면 그다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뭉개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뭉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보도이고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라고 한 거는 정면으로 그걸 더 거론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나는 이 XX라는 거는 내가 얘기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바이든이라는 얘기는 난 정말 안 했어. 정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했으면 화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바이든이라고 MBC가 왜곡 조작 보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화가 나고 사과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XX 쪽팔리다.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 엄중한 그런 현장에서 물론 행사 끝나고 나오는 자리였지만 그런 곳에서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적절한 얘기냐. 대통령으로서 할 소리냐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이라도 기대했던 건데 이거보다는 2008년도 광우병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대통령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그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너무 물러 터지게 대응을 해가지고 집권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강하게 밀고 나가자. 이번 기회에 MBC 손 좀 보자.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나한테 불리한 보도도 많이 했으니 이번 기회에 민영화를 해서 MBC를 공영방송에서 손떼게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고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또 MBC에 요구할 게 있으면 뭐 그렇게 요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우리 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MBC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뭐 가로 열고 미국을 넣고 가로 닫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보도 취재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좀 이걸 확인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는 어떤 상황이 연상되냐면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경험인데 우리 어릴 때 그런 학교 주변에 오락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고래 심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쑤셔대면은 그 오락실이 동전을 넣지 않고도 디리리리리 하면서 돈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 행위를 도둑질 같은 걸 하셨다고? 나쁜 사람이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친구가 했는데 제 친구의 행동을 보고 제가 지금 그게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락실 주인이 와서 너 이 녀석 이러면 돼? 이러는데 제 친구가 죄송합니다.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이라 돈이 없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 나는 안 했는데요. 언제 봤어요? 제가 하는 걸요.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죄를 졌어요? 증거대라.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게 왜 연상이 될까요? YS는 그랬습니다. YS는 오죽했으면 한보 관련됐던 어쨌든 간에 아들 현철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심지어 나중에 참모가 그랬대요. 현철, 김현철에 별 큰 관련성이 없는데요. 각하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는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YS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냐? 빨리 잡아 넣어라. 나는 이렇게 가서 우리 정치가 난장판이 되는 거 원치 않는다. YS는 그랬단 말이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야 라고 하려면 객관적인 어떠한 증거를 갖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대통령실은 거듭해서 전문가들한테도 분석했더니 네. 날리면이 맞다라는 식의 아니, 입장을 그럼 내놓죠. 정확하게 어떠한 증명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겼더니 거기서 날리면이래.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알겠습니다. 되죠. 뭐 근데 아무튼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상황에서 저는 더 나쁜 사람들이 국회 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방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앞장서 가지고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니까 왜 바이든으로 들어 하면서 강요하는 사람들. 항의 방문하고 MBC 선동하고 홍위병들이죠. 저는. 음. 그런 사람들 저 간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보수우파 진영에 도움이 될까? 예. 여론조사를 좀 보시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가 이제 뭐 추세를 조금 이따가 좀 지지율 이따 할까요? 얘기하고요. 예, 예. 근데 아무튼 그 MBC에 대한 고소고발 건인데 그 법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물론 공식 발언이 아니지만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촬영된 그럼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들은 사람이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막을 다룬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게 되느냐. 뭐 이러면서 이게 과연 고소고발감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야 뭐 허위든 진실이든 그거를 당한 사람이 나 기분 나빠, 나 명예훼손 당했어 하면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긴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언론의 보도 자유잖아요. 네, 보도 자유죠. 표현의 자유고 헌법상의 권리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억압한다라는 모양새를 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66.7%의 의원들이 영남권 의원들이고요. 수도권에서 당선된 분들의 15%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에요. 강남 쪽.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합리적인 예, 얘기, 반대되는 얘기를 못 해요, 지금. 공천만 받으면 본인들은 당선이 되니까 국민의힘 앞으로가 더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당은 뭐 물론 요 비속어 논란만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뭐 조문 논란 또 한미 한일 정상회담 관련 불협화음 등등을 네. 가지고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고 즉각 또 거부됐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의장에 대해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지금 내고 이런 그 양당의 일련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막장 정치로 가는 거죠. 막장 정치로 가는 거죠. 막장 정치. 국민들이 제일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제일 영양가 없고 국민들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고물가 고환율에 정말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곡소리조차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청력 대결을 하고 있으면 왜 국민들의 곡소리는 못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 더불어민주당도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까지 해서 이걸 통과시킨 것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제출한 것 자체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의힘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예. 바이든도 아니고 XX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외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과를 흠집내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마타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정감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정감사가 이제 바로 10월달 시작하잖아요. 이번 달이 시작하잖아요. 화요일부터 합니다. 그럼 전쟁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김건희 나와라. 뭐 문재인 나와라. 이판 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실종됐어요. 그냥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실 정치 실종됐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지 몇 달 됐습니다. 네. 대화 타협 조정 이거는 완전히 실종됐고요. 감정만 남아 있는데 저쪽에서 하나 툭 던지면 이쪽에서 받고 하나 더 이런 식이죠. 더블로 가 뭐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 국감은요. 배 소장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그냥 계속 김건희 나와라, 김혜경 나와라, 문재인 나와라, 뭐 이재명 뭐 잘했냐 못했냐 계속 이러한 상대 지도부를 향한 공격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원래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 및 그 산하 기관
감사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 대상의 기관장을 불러놓고 하는데 그 기관장과 뭐 무슨 솜털만큼이라도 연관이 있는 그렇죠. 양쪽 지도부를 공격한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정무위, 기재위, 뭐 행안위 이런 데서는 왜 조사 똑바로 안 하냐, 뭐 금융조사도 해라, 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큰일 났어요 이제. 결국은 여기서 정쟁 국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그냥 순순히 통과될 내용은 아닙니다. 노란 봉투법도 그렇고 양곡 관련 이 곡식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예. 모두 정쟁이에요. 정쟁으로 지금 도배되게 생겼고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할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선거가 이제는 뭐 총선이 내후년이죠. 내후년이나 내후년. 있고 예. 지금 뭐 국회 예산권도 없고 예. 그렇고 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국민들한테도 별로 없고 여론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견제 수단인데 아무도 이건 냉담하게 뭐 아예 뭐 들은 척 만척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지도가 낮게 나와도 들은 척 많죠. 들은 척 만척이죠. 이제 그 숫자 얘기 해보세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 내에서도 지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는 여론조사도 실시된 바가 있거든요. 맞아요. 실시된 것에 대해서 실제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 비율에도만 못 미쳐요. 그 이야기는 이게 자꾸만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 성향으로 어떻게 들었냐를 따질 것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민심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잘못 수행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했다는 긍정평가 24%. 맞아요. 예. 최저치죠. 최저치입니다. 직전 조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는데 지난주 조사도 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조금 영향을 미쳤죠. 그 이후에 4%포인트 직전 조사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더 하락한 떨어졌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대응 태도를 보는 겁니다. 더 세게 나간 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더라면 저는 지지율이 반등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부정평가는 또 65%. 8월 초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 5세 취향 연령 파장 예, 또 예. 인사 문제로 내려갔었던 그때와 최저치 동률을 이룬 그렇죠. 거죠. 예. 그 정도로까지 떨어졌는데도 영남권 의원이나 서울 강남권 의원들은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걱정, 민심 걱정은 안 하고요. 본인 공천 걱정을 하는 이 거죠. 정도인데도? 그럼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랬잖아요. 영남권 의원들도 네. 이 물이 끓고 있는데 네. 물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깨구리 얘기하는 뭐 거죠. 냄비 속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공천만 받으면 된다. 아직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뭘 잘못했어. MBC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 몰려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국민의힘 진상규명 TF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영남권이에요. 윤두현 그렇죠. 의원 대구죠. 홍석준 의원 대구입니다. 예. 박대출 위원장 진주고요.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에서 제일 좋은 서울 지역의 서초 의원이에요. 서초. 다 이런 분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민심과 다른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대통령님 저 좀 지켜봐 주세요. 저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 저 주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았다는 점. 이것도 또 네.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착시다. 지금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태도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2년 후의 일을 예언하거나 예상하기는 힘든 예, 일이죠. 예. 하지만 지금 이 비례대표 투표도 달려있는 것이고요.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절대 그렇죠. 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건 또 왜 그렇죠.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 국정 운영이나 국민의힘의 혼란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뭘까요? 대안도 나와야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대안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또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도 털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법적 이것도 리스크도 작용을 하는 계속 거죠.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죠. 중도층이 더 흡수되는 데는 물론 뭐 그것이 정치보복이냐 야당 탄압이냐 아니면 적합한 수사냐 법 앞에는 성역이 예, 없다라는 예. 이런 걸 떠나서 이것 자체를 또
이 이재명 대표가 털어내느냐 못 털어내느냐도 아주 중요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당에서는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민생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 그게 중도층한테까지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자리한다. 그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네. 민생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향해서 한마디 하는 게 더 크게 보도가 되니까 하긴 그래요. 본인 민생 얘기한 거는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정관용 시사본부에서도 방금 전에 예. 귀가 닫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다. 바이든으로 들린다. 이 얘기를 보도해 주지.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7대 민생 법안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도하진 않잖아요.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며칠 동안 이재명 네. 대표가 이 문제를 직접 언급 안 했거든요. 안 했었죠. 네. 안 하다가 며칠 네. 지난 후에 언급한 거니 이건 보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이나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본인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할 건데 그건 어차피 이재명 리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도 있고 지도자 감인가? 너무 가벼운 처신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 당대표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한 나라를 담당할 대통령 감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 중이고 그럼요. 그러면서 또 어찌 보면 이재명 그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또 구속까지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의 구속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법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예. 지금은 한두 개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를 당했지만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분이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감옥 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파격적이고 가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보수 정당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야죠. 과연 대통령에게는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목을 매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 말은 아니지만 뭐 국회의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자기의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일까요?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털어내는 거와 또 민생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좀 민생 현안도 더 파격적으로 네. 청년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희망을 찾고 있는 국민 앞에 양당의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지도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파격적으로 나서라. 예, 그 얘기잖아요.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인격체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야죠.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파격적 목소리 내기 가능할지. 1시 40분 막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정현정 씨. 네, 개천절 연휴인데요. 오늘은 내일까지 휴일이다 보니 양방향 모두 막히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발생하고 있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죽전휴게소 5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수도권 구간도 7km 넘게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짧은 정체 보이고요. 목천 부근에서 옥산분기점까지도 이어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서종에서 화도까지 11km가량 속도 내려가고요. 이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부근이 매우 혼잡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근이시라면 안전운행 필요해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희망을 찾는 국민 앞에 양당 정치인들은 지도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파격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라.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건데.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저는 뭐 있었던 일들만 또 지금 현재 벌어진 일들만 언급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번 당권 경쟁에서 예컨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지금까지 이제 조용한 상태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뭐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다른 목소리를 좀 내다가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국민을 개돼지로라는 식의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뭐 겨우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벌어졌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제가 그동안 있었던 건 정리한 거 맞죠? 정확히 정리 잘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주목되나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주목되나요? 주목이 되는데 그것이 힘을 받으려면 민심에 받쳐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일부라도 좀 따라가 줘야죠. 그래 유승민 의원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만 뭐 수행하는 완수하는 그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라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유승민 전 대표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혼자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외곽에서 싸우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게 견제했잖아요. 이럴 땐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뭐 박근혜 탄핵했을 때처럼 지금 내부에서 또 총질하면 어떡하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세게 견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없는 것이 유승민 대표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당내에서 또 지지층에서의 반감을 극복을 하려면 압도적인 민심의 우월이 나타나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압도적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차기 당 대표감으로 여론조사하면 1등이 나오긴 하는데 압도적은 아니죠. 20몇 %.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또 전체 응답자에게 그러니까요. 당 지지도가 지지자도 아니고. 본인이 그래서 외곽 때리기 수준을 하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다. 탐색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저는 나오셔가지고 본인에게 굴레가 씌워져 있는 그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를 하나씩 좀 벗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여론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드는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아니면은 20대 30대 주로 남성에만 국한돼 있든 간에 그 여론을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이 부족한 점을 본인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의 그 정치적인 철학과 의지를 관철시키게 된다 보니까 윤핵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참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야기는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자기 지지층이 없어요. 혼자 똑똑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유승민 전 의원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매력적인 정치인이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나가도 5에서 한 8%를 넘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정말 청년 세대나 새로운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거기도 뭐 태양이 2개, 3개 되니까 이게 뭐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뒤죽박죽 됐잖아요.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개혁의 토대를 만들자. 제도를 위해서 그리고 정책적인 자기 아이디어를 내놓고 모든 걸 그게 다 쏟아부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이라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그러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다시 볼 거라고 봐요. 정치할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가 다시 정치? 저는 불가피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수의 원류 본령도 놓치기 싫고 새로운 젊은 층의 지지도 받고 싶고 양쪽을 다 쳐다보니까 명확한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 내려놓으라고 해서 뭘 더 이상 내려놔요. 싫어하세요. 6일 날 그러니까 다음 목요일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고요. 네. 여기 이준석
전 대표도 출석은 한다고 했죠? 그렇죠. 소명하겠다고 출석하고, 했죠?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좀 출석을 해서 출석한다고 했고. 소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그날 결론을 내리겠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10월 14일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 만료예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윤리위원회를 잡아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밤샘 토론과 회의 시간을 길게 잡아서라도 그날 예. 어쨌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좀 늦어지고 있고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 취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 될까. 6일 이전에 나오겠죠. 그리고 경찰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가. 저번에 상납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송치로 결론 불송치에서 났잖아요. 이제 처벌할 수가 없지만 무고죄로 무고죄? 하겠다는데 진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상당히 본인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발언 갖고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때릴 수가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대요. 당원권 정지 3년 네. 아니면 제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구육, 신군부 이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 3년부터 가능하다던데요? 아니요. 그게 6개월 이상 하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7개월부터 하면 돼요. 더 센 조치니까 당원권 정지 7개월부터 하면 되는데 예. 과연 이게 맞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인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했던 그 발언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왜 징계 안 하느냐라고. 있을 수 있네요. 네, 누가 징계 요청서를 예. 윤리에 내버리면 이거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당윤리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네요. 그거는 당윤리 상하고 우길 수는 다른 있지. 것 같고 네. 지금 우기기 대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좀 제 이야기 듣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윤리위라는 것은 지금 어떤 법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기로 이미 정치적인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작정한 지는 오래됐죠. 네, 그렇다면은 권성동 이건 구색 맞추기거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는 경고 정도를 줄 것이고 이것도 7일 한 새벽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숙고했다. 이걸 바로 결정을 했다면 너무 초급한 결정 아니냐. 권성동은 충분한 경고. 그렇죠. 이준석은 탈당 권유죠. 왜 탈당 권유까지 권유냐면 간다. 저는 탈당 권유는 이 윤리위에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간에 말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의 상황을 봐라. 우리 당이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데 지금 당의 꼴도 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면서 당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당을 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당 운영에 부담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탈당을 권유한다. 이렇게 되면 공이 이준석 전 대표 한쪽으로 또 가는 것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청취자분들이 오해할까 봐 탈당 권유라는 징계는 일정 기간 안에 탈당 안 하면 열흘이요. 제명이 돼요. 그러니까요. 자동 탈당.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냥 권유했으니까 본인에게 또 공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명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정관영 진행자나 저희 같은 분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탈당 권유는 그래 이제 서로 같은 당을 못 한다는 의미인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아니죠. 그냥 그건 말장난이죠. 기사 한 줄만 더 읽어보면 알죠. 그거는. 네, 요즘 한 줄만 읽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결론은 정해놨잖아요. 이준석이랑 같은 당에서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 근데 그 결론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다시 한번 대통령도 설득하고 윤핵관들도 설득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장성철 소장도 요즘 힘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고 알고서 말하잖아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잘 나갔을 때 비판을 하면 저도 신날 텐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래야 하는데라고 네. 말하지만 그건 못할 것 같고 네.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아요. 못할 게 네. 거의 병백하고 네, 네. 근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이런 거죠. 저를 보는 눈초리들이 저를 네. 쓰레기로 보는 것 같고 아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데 예, 예. 저는 힘내십시오. 보수파 진영이 1년에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외면받을까 봐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졌을 그때로 되돌아갈까 봐 상당히 좀 겁이 납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여당 패널들에게는 출연료를 좀 더 줘야 된다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예. 그래도 우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많은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요. 그 지금 여당의 지도부, 지휘부 일부를 빼고 지도부, 지휘부가 이끌고 있는 현 방향에 적극 동조하는 패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사 프로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게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안 나오는 거죠. 출연은 거부하는 거죠. 노코멘트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저 사람이 정상적이냐라는 것을 다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경악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XX라는 단어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다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보수파 진영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발 저는 좀 이 정치가 국민들이나 또는 그 정치가 관여된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지금 윤리위원회에 뭐 탈당 권유 뭐 이런 얘기까지 예. 나왔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윤리위원회 조치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법적 대응 네. 소송을 걸 것이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법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까지 얘기가 가니까 네. 그것도 좀 간단히 정리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계속 지리멸렬하게 쭉 이어질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고. 법적인 결정과는 다르게 국민 여론은 안 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은 신당을 예. 안 만들겠다고 하지만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 또 정치판에도 파장은 또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참 저도 걱정입니다. 매주 이렇게 아니 지금 경제적 위기나 국내외적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국가적 아젠다, 국가적 개혁 과제들은 또 산적한데 그럼요.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의제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지 몇 달인 것 같은데 예.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얘기 해야 하는 것이 저로서도 답답하긴 합니다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데 뭐 대책도 없어요. 예.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정말 정치 바뀌어야 한다. 얘기해야죠. 보수파 진영 패널로서 부끄럽고 아니, 뭐. 창피하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언급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정치가 희망이 없다. 예. 이 점 뭐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씨의 가을 편지 잠깐 들으시고요. 다음 주 뵙죠. 안녕히 계세요.